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EPS 토픽 읽기 문제 2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문제를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면 새로운 문제 20문제를 푸는 것은 훨씬 더 쉬워요. 네, 그리고 또 예전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공부하면 또 새로운 시험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여러분 꼭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제는 시장에 갔습니다. 히조 버자르마거에 시장에서 뭐뭐를 많이 샀습니다. 깨이 꾸라 내레 끼네 거래. 아버지의 바지와 어머니의 치마, 동생의 남방도 샀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를 샀어요? 아버지의 바지, 팬츠 샀죠? 어머니의 치마, 스커트 샀죠? 동생의 남방, 셔츠 샀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바지, 치마, 남방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가구, furniture? 어디이나 음식, 카네꾸라? 요번에 어디이나 과일, 펄플러루? 요번에 어디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이것은 전부 옷이라고 해요. 옷. 그러니까 시장에서 옷을 많이 샀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2번입니다. 오후에 일이 많아서 오늘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디우소 깜 데레 뭐에러 아저꼬 런치 캠퍼니마 카네추 번차이 전단지를 보고 이 전단지라고 하는 것은 광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고지, advertisement. 전이 비교폰 저스테올라이 전단지를 보고 식당에 전화해서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할 겁니다. 대접하다 서브거르네 오데이너 남길 거예요. 여 바퀴 또 오데이너 만들다 여 번아오네 여 번아오데이너 주문할 겁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다 거르네요. 오다. 그래서 여기에 음식을 주문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문할 겁니다. 오다 거래러 칸철에 3번이에요.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는 가깝습니다. 함으로 거르데키 버자르 너지거이처 자전거를 타면 사이클 절에러 여기 뭐를 넣어야 돼요? 10분쯤 걸립니다. 더스미니 쩌띠 락차이. 자, 그러면 여기에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럭벅 이게 하면 될 거예요. 럭벅 더스미니 락처.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주, 참, 점점 비슷하게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approximately 또는 around 네팔 말로 럭벅이에요. 그러니까 약 10분쯤 걸립니다. 약이 맞겠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팩토리마 깜거르네 벨라 작업복은 여러분 아시지요? 예, 작업복은 근무복과는 좀 다른 깜거르다 러가운의 뽀삭 에스테요. 작업복을 입고 뭐뭐를 신습니다. 여기 신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신발을 신는다고 해요. 신발을 신는다고 하고 또는 모자, 양말도
신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발이나 양말이 뭐가 있어요? 안전화가 신발이고요. 양말이 모자 여기 있는데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작업복의 단추는 모두 채워야 하고, 여러분 단추를 네팔말로 뭐라고 해요? 딱라고 하는가요? 그거는 전부 다 러가우노 버르차이. 그리고 신발끈은 잘 묶어야 합니다. 여기 끈이 뭐예요? 주따고 뚜나 홀라이. 그러면 양말은 주따가 아니죠. 그러죠? 신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양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마스크, 안전모, 세이프티, 헬멧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안전화가 맞지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습니다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이 많이 어떻게 해서 안과에 갔습니다. 부러지는 바츠누죠? 아카장의 것을이 바츠네. 호이나이. 부러지다가 여기 또 나왔네요. 부러지고 바제러 어니 이것도 부러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붓는 건데 2번과 3번이 붓고 부어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붓고는 요 고는 and예요. 그러니까 부어서 안과에 갔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면 붓고는 왜 틀리냐 하면 수네러 and 언이 이게 오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눈이 많이 부어서 안과에 갔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는 드리겠어요. 저는 요즘 늦게 일어나서 딜라우테라 회사에 어떠어떠해 하는 날이 많습니다. 늦게 출근하면 동료들이 저 때문에 더 바쁩니다.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겠습니다. 자, 뭐 하는 날이 많을까요? 지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결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결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지각하고, 여기 하고, 고는 and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결근 absent. 그래서 지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결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결근은 회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 가지 않는 거. 근데 지각은 회사에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 그래서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회사에 뭐뭐 하는 날이 많습니다. 지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지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7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려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쓰고 봉투에 우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 됩니다. 이 봉투 칸마 스탬프 우표 스탬프죠. 또 스탬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낀네 보이나이? 요 낀네 낀우 뻐르쳐 요스도이나 따스네죠. 따스네는 붙이는 거예요.
붙이다 이렇게 씁니다. 붙이다. 그러면 우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드립니다. 함이 예스터 번데이는 붙여야 합니다. 카마, 스탬프, 따스누 뻐르쳐. 그래서 여기다가 우표를 붙여야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 표지판은 쉬운 거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뜨거우니까 만질 때 조심하세요. 꺼띠 따또 보이러 타치 거르네 호시아르 거르누 불꽃이 튀니까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번개는 뭘까요? 번개는 쩌땡이죠. 번개가 자주 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압 전기가 지나가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답을 맞추시고 유튜브 맨 하단에 여러분이 답을 써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이것은 1번은 환전이고요. 환전. 이거는 정보. 2번이나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십시다.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내문은 어떤 안내문이에요? 부산 국제연극축제예요.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어디죠? 서울이에요. 캐피털 시티요. 서울. 그 다음에 이 부산은 저 남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인데 이것이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여기에서 열리는 국제 연극 축제예요. 이 연극 축제는 나떡 페스티벌올라 그래요. 국제는 뭐예요?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 연극 축제가 있습니다. 자, 일시, 장소, 티켓 가격, 문의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네, 그랬네요. 여기 장소죠. 보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그리고 광안리 야외 무대 두 군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러면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이 곳은요, 타우라는 뜻이에요. 두이 타우마.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맞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축제는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시 있죠, 여기? 일시 있는데 금요일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5월 6일 날은 금요일이고요. 이게 시작하는 날이고 언제까지냐면 15일 이것은 일요일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일요일 날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려요.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틀리죠? 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뜻은요, first예요. first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11회라고 했죠? 11회는 11th, 벌써 11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린 거예요. 벌써 지난번에 10번이나 했어요. 11번째예요. 청소년은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티켓 거 पैसा
15,000원이 맞는데요. 청소년 이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댓글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 광고는 어떤 광고죠? 에어컨, 냉장고 30% 할인. 할인은 뭐예요? 디스카운트예요. 30% 디스카운트인데요. 뭐를요? 에어컨, AC, 냉장고, refrigerator, freezer. 언제 할까요? 일자는 8월 31일 단 하루만. 액딘 마트로호이 에어컨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고요. 냉장고는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예요. 에어컨을 사시면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에어컨 끼네번에 뻥카 프리마 딘철에 꺼타 한국전자마트. 자, 그러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번부터 볼게요. 4번. 방문하는 손님에게 선풍기를 선물로 줍니다. visiting 거른의 all customer 허르마 뻥카디니 뻥카딘척기 했다. 저희 뻥카는 누구에게 주느냐? 에어컨을 사시면 에어컨 구매 고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이 틀렸습니다. 한국전자마트는 한 달 동안 할인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앵머이나 벌이 디스카운트 거르차레 여기 있어요. 8월 31일 단 하루만 액딘 마트러 디스카운트 거르네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벌이 앵머이나 벌이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에어컨과 냉장고를 반값에 판매합니다. 자, 여러분 반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half price예요. 그런데 얼마를 할인하느냐면 30% 반값이 아니고요. 반값은 50%죠. 근데 지금 할인하는 것은요. 30% 디스카운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값에 판매합니다 하는 설명은 틀렸어요.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에어컨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50만 원부터, 네, 그렇죠.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에어컨이 있어요. 이 설명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답은 맞는 거니까 1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명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함이 뭐예요? 비즈니스 카드 또는 네임 카드, 그게 명함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이 명함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느냐? 한국 외국 인력 지원 센터에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정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태국어 상담원입니다. 자, 상담 가능 시간은 언제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 즉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메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 전화가 있고 휴대전화, 셀폰이 있어요.
자,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1번, 김정우 씨는 주말에도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은 언제일까요?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주말이에요. 평일 또는 주중이라고 하는데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평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거든요. 상담 가능 시간이. 그러니까 주말, 즉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거지요. 틀렸어요. 김정우 씨는 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국어 상담원이죠? 그러니까 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은 맞았어요. 김정우 씨의 이메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메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메일. 김정우 씨의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4번 김정우 씨는 수요일 7시에도 상담을 합니다. 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수요일은 맞아요. 그러나 7시에 상담을 한다고 그랬죠? 시작이 9시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7시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는 답이 뭐예요? 2번. 김정우 씨는 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떠한 그래프예요? 직장인이 출근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가장 많은 것이 지하철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고요. 그 다음에 도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회사에 가는 거예요. 자전거, 사이클로 가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버스 이용자보다 많습니다. 자, 자전거 이용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8%죠? 자전거 이용자는 8%예요. 버스는 40%예요. 40%. 근데 자전거 이용자가 더 많다고 한 설명은 이건 틀렸죠. 버스 이용자가 훨씬 더 많죠. 2번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가장 적습니다. 걸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보를 걸어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서 다니는 것은 몇 프로예요? 20%예요. 걸어서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작은 부류가 뭐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여기에 8%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있죠. 지하철 59%예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 설명은 맞습니다. 4번 버스를 타는 사람이 전체의 반 이상입니다. 버스 볼까요? 여기 있네요. 버스 40%죠. 전체 반 이상이 되려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것은 어떤 거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보겠어요.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펜션 이용 안내. 이 펜션은 주로 관광지에 많이 있어요.
관광지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이렇게 하루를 묵을 수 있고 펜션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용 안내, 숙박비는 먼저 내주세요. 취사는 펜션 주방에서만 하세요. 쓰레기는 펜션 건물 뒤 쓰레기장에 버려주세요. 펜션 손님들에게 주변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 뭐죠? 디스카운트예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1층 안내실로 문의하세요. 자, 그러면 맞는 거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안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쓰레기는 펜션 건물 뒤 쓰레기장에 버리면 돼요. 그래서 안내실에 연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숙박비는 펜션을 떠나는 날 계산합니다. 그랬는데, 자, 이 설명은 여기 있어요. 숙박비는 떠나는 날, 마지막 날이 아니고 먼저 내주세요. 그랬어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in advance,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펜션에 들어왔을 때에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날은 아니지요.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펜션 아무 데서나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펜션 안에서 어디에서 요리를 하면 될까요? 요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취사라고 되어 있어요. 취사는요, 쿠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취사는 어디서 해요? 펜션 주방에서만. 만은 뭐예요? 만. 주방에서만. only예요. only.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펜션 아무 데서나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펜션 손님은 주변 관광지 입장이 무료입니다. 자, 어디에 설명이 있을까요?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펜션 손님들에게는 주변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줍니다. 디스카운트 해주지요. 프리는 아니에요. 여기 무료라고 하는 것이 프리인데 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 5개 문제는 이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을 수 있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저하고 서퍼나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읽어보겠어요. 채소마다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हरेक सागसब्जी लामो समयसम्म खाने तरिका फरक हुन्छ। 감자는 사과와 같이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आलु चाहिँ स्याउसँगै फ्रिजमा राख्यो भने लामो समयसम्म खान सकिन्छ। 반대로 त्यसको उल्टो 당근은 사과와 같이 두면 쓴맛이 생길 수 있습니다. गाजर चाहिँ स्याउसँगै राख्यो भने तीतो स्वाद आउन सक्छ। 상추는 씻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साङ्चु चाहिँ नपखाली
फ्रिजमा राख्नुपर्छ। 하지만 콩나물은 씻어서 물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तर गेडागुडी चाहिँ पखालेर पानीमा राख्यो भने लामो समयसम्म खान सकिन्छ। 여기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라구리에 물을 주어서 게라구리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니 할다 게리 에서 우물레라 에스도 아우차이 이게 콩나물이에요. 네팔에서도 이 콩나물 먹고요. 예, 외국인들 이 콩나물 많이 먹어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 감자 있죠. 감자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콩나물 있어요. 자, 이러한 채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는 채소 아니에요. 과일이에요.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요. 채소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이거는요. 채소를 요리 뻑가오네? 예, 요리하는 것은 전혀 여기 없습니다. 채소 키우는 방법? 예, 이것도 전혀 없어요. 채소를 꺼서리 섭하거니 씻는 방법? 이것도 아니고요.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봅시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यो विषय लेखिएको कारण के हो? 11월 18일 저녁 7시쯤 11 महिना 18 तारिक राति 7 बजेतिर 교대 근무를 위해 साटेर काम गर्नको लागि 탈의실에 갔다가 लुगा फेर्ने ठाउँमा जाँदा 까만색 장갑을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कालो पन्जा त्यही छोडेर आएको जस्तो लाग्यो। 까만색 장갑을 보신 분은 कालो पन्जा देख्नु भएकोले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सम्पर्क दिनुहोला। 자, 그래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요 전화번호로 연락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글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까만색 장갑을 놓고 왔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을 찾고 싶은데 이 장갑을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1번, 까만색 장갑을 주워서 반대죠. 주워서가 아니고 잃어버려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장갑을 분실해서, 네, 분실하다. 이 말은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다. 이것이 분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실. 그래서 지금 까만색 장갑을 어디에서 놓고 왔어요? 탈의실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분실해서 이게 이 답이에요. 휴대폰을 팔려고 이거 전혀 모바일 배치놓고 나기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근무 시간을 바꾸려고 이것도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16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이에요. 이 글의 내용과 여기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바쁜 날이었습니다. आज एकदमै व्यस्त दिन थियो। 원래 저는 불량품을 고르는 일을 하는데 प्राय म चाहिँ बिग्रेको सामान छान्ने काम गर्थे तर 오늘은 포장부 일이 바쁘다고 해서 포장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आज चाहिँ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 व्यस्त भएकोले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मा सहायता दिए। 상자를
굽고 물건을 상자에 담는 일을 했는데 बक्स फोल्डिङ गरेर सामान राखेर सामानलाई बाक्समा राख्ने काम गरेको थिएँ। 아주 힘들었습니다. एकदम गाह्रो थियो। 그 전에는 제 일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त्योभन्दा अगाडि चाहिँ मेरो काम सबैभन्दा गाह्रो थियो भनेर सोचेको थिएँ। 포장부 일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 अझै गाह्रो जस्तो लाग्यो। 자, 그러면 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거니까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장님은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만 포장부 업무를 맡깁니다. साउजीले काम राम्रोसँग गर्ने मान्छेलाई मात्र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 दिन्छ।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전혀 설명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2번, 오늘은 포장부에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서 도와주었습니다. आज चाहिँ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मा मान्छे अझै चाहिएकोले सहायता दिए।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보면 포장부 일이 바쁘다고 해서 포장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서 도와준 거예요. 자, 이것은 일단 맞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3번. 불량품 고르는 일이 포장하는 일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बिग्रेको सामान छान्ने काम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 भन्दा अझै धेरै गाह्रो जस्तो लाग्यो।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 전에는 제 일이, 그러니까 불량품 고르는 일이 가장 힘든 줄로 생각했는데 포장부 일을 해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오늘 제 일이 너무 바빠서 포장부 일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आज मेरो काम धेरै व्यस्त भएकोले प्याकिङ गर्ने काममा सहायता दिन सकिन। 네, 이것도 아니죠. 포장 일을 도와주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천히 네, 이것을 읽고 이해를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 글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그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적인 특별한 네, 이런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그리고 단어를 설명을 해 가면서 읽어 보겠어요. 한국에는 특별한 날에 कोरियामा विशेष दिनहरूमा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떡은 여러 가지 종류의 떡이 있어요. 이것은 빵도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빵, 브레드죠? 빵 아니고요. 케이크 종류인데 그 짜멀 어타와 다른 어떤 곡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케이크 떡이에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चामलको केक बनाएर खाने चलन छ। 아기의 100일에는 자, 100일이 뭘까요? 한국의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서 100일 되는 그 날에는 그 잔치를 해요. 100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커주었다라고 해서 생일처럼 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100일에는 बच्चा जन्मेको 100 दिनमा 백설기를 만들어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 백설기도 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백설기는요, 짜멀 가루, 그러니까 쌀 가루예요. 쌀가루를 쪄서 만드는 떡이에요. 짜멀고 케이크, 백설기 번차의 백설기를 만들어 나누어 먹습니다. चामलको पिठोबाट बनाएको केक बाँडेर खान्छन्। 그러면 아기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त्यसो गर्यो भने बच्चा स्वस्थ र लामो समयसम्म बाँच्छ भनेर विचार गर्छन्। 그리고 아기의 돌에는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습니다. 자, 돌은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돌은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first birthday겠죠. 돌이 첫 번째 생일입니다. 뭐를 먹느냐?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경단은 떡의 종류고요. 수수는 네팔에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꼬도 저스테올라. 그리고 아기의 돌에는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습니다. अनि बच्चाको पहिलो जन्मदिनमा चाहिँ कोदोको केक बनाएर खान्छन्। 수수경단을 먹어야 잘 넘어지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कोदोको केक खायो भने ठुलो दुर्घटना हुँदैन, राम्रोसँग हुर्किन्छ भनेर विचार गर्छन्।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용과 같은 거예요. 1번, 아기에게 큰 사고가 나면 백설기와 수수경단을 먹습니다. 아니에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먹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 떡을 먹습니다. 100일 동안 떡을 먹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때 그날에 백설기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틀렸어요.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백설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네, 그렇죠. 백설기는 아기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설기를 먹으면. 그래서 이 말은, 이 설명은 맞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아기가 오래 살도록 100일에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기 있어요. 100일에는 수수경단이 아니고 백설기예요. 백설기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수경단은 언제 만들어 먹어요? 돌에 만들어 먹습니다. 보일러 점머딘 고 벌스데이마. 그래요. 그래서 18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과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천천히 잘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이번 금요일에 पूर्णिमाको दिन यो शुक्रबारमा 남산골, 한옥마을 등 서울 곳곳에서 नामसानगोल, कोरियाको परम्परागत ठाउँ आदि सौलको ठाउँ-ठाउँमा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सांस्कृतिक परम्परागत कार्यक्रम खोल्ने भनेर योजना गरिएको छ।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할 단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옥은요, 한국의 옛날 집이에요. 한국의 옛날 집, 그 traditional house. कोरियाको पहिलाको घरहरू हो।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옥이에요. 근데 이 한옥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한옥에 잘 안 살고 아파트먼트 하우스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전통 문화 행사 여러 가지 한국에 오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नाम्सानगोल कोरियाको परम्परागत ठाउँमा 금요일 오후 1시에 शुक्रबार दिउँसो 1 बजे 부럼 깨기와 오곡밥 먹기 등을 진행하며, 자, 여기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것은 언제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정월 대보름 때에 하는 어떤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럼 깨기가 있고요. 오곡밥 먹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부럼 깨기가 뭔가 하면 피넛 또는 오컬 이런 것을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फुरम केगी भनेको चाहिँ यो बदम, ओखर, कटुस जस्तो सारो बोक्रा भएकोहरू यसरी फुटाएर खानेलाई चाहिँ फुरम केगी भनिन्छ र यस्तो खाए भने चाहिँ गर्मी महिनामा धेरै गर्मी हुँदैन भनेर विचार गरे। 오곡밥 먹기 했는데 이 오곡밥은 어떠한 밥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र यो ओगोकपाप भनेको चाहिँ 5वटा कुरा मिलेर बनिएको भातलाई चाहिँ ओगोकपाप भनिन्छ। 1 नम्बरमा स्टिकी राइस र अर्को ब्ल्याक कलरको ब्ल्याक बिन अनि राजमा अथवा रेड बिन र कोदो र स्टिकी कोदो यो 5वटा कुरा मिलेर बनिएको भातलाई चाहिँ ओगोकपाप भनिन्छ। 자,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부럼 깨기와 오곡밥을 먹는 날이 언제일까요? यो फुरम केगी र यो ओगोकपाप खाने दिन चाहिँ कुन दिन होला? 정월 대보름이에요. 여기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은요. 음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पूर्णिमाको दिनमा चाहिँ खाइन्छ। यो चाहिँ लुनार क्यालेन्डर अनुसार चाहिँ 1 महिना 15 तारिकमा हो।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이 정월 대보름 이날에 또 뭐를 하냐면 저녁 5시부터 달맞이 행사로 소원 빌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 달맞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1월 15일 정월에 아주 풀문이 뜨거든요. 그것을 보고 보름달이라고 해요. 보름달. 네, 이 보름달이 뜰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것이 달맞이 행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통역을 해주세요. 저녁 5시부터 달맞이 행사로 소원 빌기를 합니다. बेलुका 5 बजेदेखि चन्द्रमाको कार्यक्रममा आशा कामना गर्दछन्। 북촌 문화센터에서는 북촌 परम्परागत सेन्टरमा 금요일 오전에 शुक्रबार बिहान 하여튼 여기 금요일 오전도 지금 어떤 날이냐 하면 정월 대보름이에요. 정월 대보름 날. यो शुक्रबार बिहानी भनेको पनि त्यही पूर्णिमाको बिहानको दिन पूर्णिमाको दिनलाई भनेको हो। 연 만들기 행사를 하고 चङ्गा बनाउने कार्यक्रम पनि गरिन्छ। 오후에는 농악 공연을 합니다. दिउँसो चाहिँ बाजा बजाउने कार्यक्रम गरिन्छ। 이어 주말에는 लगतै सप्तान्तमा चाहिँ 한강공원에서 한강 पार्कमा 팽이치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팔에는 이 팽이가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스나 또는 이 땅에서 이것을 끈으로 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도록 하는 이러한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런데 주말에 한강 공원에서 이 팽이치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팽이가 어떠한 것인지 서퍼나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यो फेङ्गी भनेको चाहिँ यस्तो गोलो खालको घुमाउन मिल्ने खालको हुन्छ र तलपट्टि चाहिँ अलिक चुच्चो अनि तलपट्टि चाहिँ भुइँमा अथवा आइसमा चाहिँ त्यो डोरीले हालेर यसरी घुमाउनेलाई चाहिँ फेङ्गी छिगी भनिन्छ र यस्तै फेङ्गी छिगी जस्तै अरू परम्परागत खेलहरूको अनुभव गरिन्छ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전체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19번,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자,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정월대보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부럼 깨기가 있죠. 또 오곡밥 먹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달맞이 행사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연 만들기 행사도 있지요. 네, 그리고 농악 공연도 있어요. 이런 거는요, 정월 대보름에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민속놀이의 종류 이거 아니고요. 어떤 그 전통 문화의 의미 어르터 이거 아니고요. 서울의 그 프로켓 관광지 투어리스트 타운 이것도 아니고요. 정월 대보름 행사 커리큘럼 2번이 요 전체 글의 제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정월 대보름 행사에 관한 글이에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잘 읽어 보시고 이것은 EPS 토픽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 정월 대보름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यो चाहिँ कोरियाको एउटा परम्परागत संस्कृति हो अनि यो चाहिँ इपिएसको एक्जाममा धेरै जस्तो आउने गरिन्छ त्यसैले यसलाई पटक पटक पढेर यसलाई चाहिँ राम्रोसँग बुझ्नुहोला 20번 읽어보겠어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주말에 한옥마을에 가면 농악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글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주말이 나옵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팽이치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옥마을에 가면 농악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농악 공연은 언제 하지요? 농악 공연이 여기 있지요. 그런데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 오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민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한강공원이 있어요. 팽이치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합니다. 그랬죠?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한옥마을에서는 연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요, 부럼 까기 있었죠? 부럼. 네, 부럼 있었고요. 네, 오곡밥 먹기 있었죠? 오곡밥.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달맞이 행사 있었어요. 달맞이 행사. 그러니까 정과 번화운을 섞인 이 설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북촌문화센터에서 오곡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연 만들기 있었죠. 그래서 오곡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몇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읽고
깊이 생각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연습을 하면 새로운 유형의 20문제 나오는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번부터 25번까지 보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2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자, 이 부분은 다리죠? 네, 다리예요. 다리인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입니다. 무릎, 그리고 여기 발이라고 하지요. 발. 자, 팔 아니고요. 배 아니고 얼굴 아닙니다. 다리예요. 다리. 22번 보겠어요. 뭐죠? 타월이죠. 이것은 수건이라고 합니다. 타월을 수건이라고 해요. 면도기 레이저 아니죠? 휴지 티슈 아니죠? 칫솔 투스브러시 아니죠? 수건입니다. 23번 포도군요. 엉구르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를 셀 때는 송이라고 합니다. 송이. 포도 송이에요. 그럼 몇 송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송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포대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개는 아니에요. 여기 8비라고 잘못 센 것도 아니죠. 그래서 포도가 7송이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24번입니다. 네,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TV 헤르더이처 아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데이처 아니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뮤직 순데이처 아니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가 정답이에요. 4번입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운동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역기라고 해요. 역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죠. 역기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여러분, 이 어우자르 이름이 뭐였죠? 스패너죠? 네, 스패너입니다. 스패너.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해요? 네, 너트예요. 너트. 자, 이 스패너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타이트 하는 거예요. 타이트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조이다라고 말을 해요. 조이다.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는 것은 루즈 하는 거죠. 루슨 하는 건데 이것은 풀다라고 말을 해요. 풀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네, 여기에 정답을 골라보면 사포, 칵시 2개 나왔죠. 이것은 2개 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스패너가 1번, 4번 있는데 1번에는 다듬다고 하는 다듬고 있습니다. 스무스 거르니 이건 다듬는 게 아니죠.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비디오에는 읽기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읽기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